신강남 쪽을 개발한다는 것은 서울의 장기 도시개발 계획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이다.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강북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본격적인 이제 서울이 확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강남으로 서울을 확장하려 했고요. 네, 그때는 강남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게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강남으로 잘 쉽게 이전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이제 강남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한 거죠. 강북 지역은 일자리, 주거, 문화 및 편의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경제 지표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146조 원인 동남권에 비해 동북권은 50조 원, 서북권은 33조 원으로 서북권의 경우 동남권의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동남권에 36%가 집중되어 있고 동북에는 13%, 서북에는 8%의 사업체만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46%가 동북, 서북권 2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64%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북권은 16%, 서북권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이 강남에서 진행이 되고 민간 자본도 강남으로 집중이 되고 생활 인프라 부분에서의 이제 뒤처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상실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를 걷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가로등에도 화분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그 조경의 그 질적 수준은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양재천변을 걷다 보면은 그 다양한 조경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강북에 있는 불광천이나 이제 홍제천 걷다 보면 이제 확연히 조경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강남 강북의 어떤 질적 수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런 IT 산업들이 테헤란로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강남의 업무 기능들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강남의 집가 상승도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중구와 같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곳에서 그 거둬들인 세금의 절반을 가난한 자치구로 도와주는 겁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격차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을 문화와 경제 성장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창동에 다목적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상계는 신경제 거점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7년이 지난 시점인데 창동에 서울 아레나가 도입이 된다든지 창동에 SDBC라고 하는 바이오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는 강남 중심의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 강북은 주거 기능 중심의 배두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북 11개 자치구는 면적으로는 서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는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일자리, 주거, 편의시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을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는 24년 3월 발표 이후 직주락 3개 분야 40여 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체되어 온 강북 지역의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21년부터 신통기획 79개소,
모아타운 69개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지정 요건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거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강북 지역이 산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아서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역은 건축물을 20m를 초과해서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 규제 사항을 여건에 따라서 최대 45m, 약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고, 이를 적용해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총 2,700여 세대의 규모의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구기동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고도지구는 최대 45m, 자연경관지구는 24m까지 완화해서 약 800세대의 모아타운 계획을 올해 12월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강북 지역에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 현황 용적률 인정을 받아서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지어서 분양하실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분양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조합원 분들의 분담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SDBC를 조성하여 바이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운대 물류기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생활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운대 물류기지에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서울시의 강북 전성시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숲 일대 3표 레무콘 부지는 79층 높이의 미래 업무 중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동역에는 복합 한승센터를 건립하고 강북권 동서측 철도망 보강을 위한 우이신설선 연장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완공되면 강북권의 교통 인프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도심 녹지 공간도 계속하여 확충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북권 공원 면적은 21년 대비 축구장 83개 규모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홍제천과 중난천 등 주요 하천은 산책, 휴식, 문화활동이 가능한 수변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홍제천 수변 공간의 경우 누적 방문객이 330만 명에 달하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주고 계신 이른바 핫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K-팝 공연장이 될 서울 아레나가 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서울 사진미술관, 시립 동대문 도서관 등 문화 콘텐츠 인프라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동과 상계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 교통 측면에서 4호선 연장, 그다음에 이제 GTX C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으로 상당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는 도심보다는 서울 외곽순환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서울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창동 상계 지역은 중계동이라고 하는 또 학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R&D 중심의 신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재 확충 부분이거든요. R&D 연구단지를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서울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와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유수의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지역에서 자족 기능이 높아지는 선순환하는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북권의 창동과 상계 지역 신도심 개발을 추진합니다.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청사진도 공개돼 서울 강북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창동역 1번 출구 앞인데요. 창동 상계 문화산업 거점의 핵심 지역인데요. 창동 아우르네가 제일 먼저 준공이 되었고, 시드큐브 창동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이 준공이 되고, 서울 사진미술관이 준공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환승 주차장 일대를
창동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지구인 시드큐브 창동을 먼저 개발을 하고 이제 GTX-C 사업 추진에 맞춰서 2지구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개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동부권 르네상스 사업 이후에 2015년도에 이제 그 민자 사업으로 이제 최초 제안이 됐고요. 2019년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으로 한 공정률 50%,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은 내후년에 이제 첫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아레나 주 공연장입니다. 약 18,000석 정도 되고 스탠딩까지 포함하면은 28,000석까지 가능합니다. 지상 5층 철골 공사 중이고요. 최대 5층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K-팝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에게 이제 높은 수준의 음악 공연장을 만들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산업 혁신까지 이끌며 강북 전성시대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서울이 앞으로 실현해야 할 서울형 균형 발전 모델의 완성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이제 2009년도에 동부권 르네상스 사업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도에 이제 그 진접선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진접선 연장 공사를 착공을 하고 2018년도에는 창동 차량기지를 대신할 수 있는 진접 차량기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창동 차량기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들, R&D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인허가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르면 2028년부터는 이제 바이오 기업, 유수의 기업들이 R&D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등이 융복합된 이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복합용지와 지원 시설 용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입주하는 직원들이 마음껏 이 산업단지 내에서 이 직규락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이 진접 차량기지로 이전을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그 향후 그 GTX-C 노선이 창동역까지 오게 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단계별로 개통을 통해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고 상부가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창동과 상계 지역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들. 이 누가 지금 베드타운이 노원에 기업이 오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였는데요. 최근에 기업 설명회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점점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이제 K-팝 팬들이 창동을 찾고 또 창동에서 공연을 본 후에 주변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하고 정비된 중랑천에서 수변 감성 도시를 느끼는 그런 삶과 여가를 즐기고 이런 모습이 창동 쪽에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계 쪽에서는 R&D 산업에 종사하는 바이오 핵심 인력들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중랑천에서 여가를 즐기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게 머지않아 곧 돌아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갯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니까 아주 좋죠. 삶의 질이 아주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강남보다도 강북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여기 로봇박물관이나 아레나 같이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살기 좋아진 것 같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기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동서울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 40년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로 인해서 교통 혼잡 문제나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서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서울시가 새롭게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터미널 기능은 지하에, 저층부에는 문화시설, 고층부에는 업무, 최고층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한강의 전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요. 기존에는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버스와 승용차들이 진출입할 때 동선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강변북로를 통해서 모든 버스를 지하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 혼잡도
상당 부분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는 동부권의 물류기지로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좀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지하에 물류기지를 집어넣고 지상부에는 주거와 업무, 공공시설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본 계획안은 2025년 10월에 사전협상이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물류기지 부지는 대지 면적이 약 15만 6천 제곱미터로서 오랜 기간 물류기지로 인해서 동서가 단절이 됐고 물류규제에 따라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주거와 상업, 업무, 추가적으로 공공기숙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생활 SOC 등을 좀 복합화해서 건설하는 계획안을 구상을 했고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가 되며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에서의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조성 대상지는 오랫동안 개발이 유보되었던 체육부지입니다. 국제대회 개최 가능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전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전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매력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동부권 용마산의 숲과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시설을 올해 11월에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서울 둘레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야심차게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노력들이 지난 50년간 소외되었던 강북 지역은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 세계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미래 도시, 서울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에게 강북이란 제2의 심장이다. 서울의 과거이자 미래다. 내가 그리는 도시다. 앞으로 서울의 100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다. 나에게 강북이란 핵심 엔진이다.